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자녀를 위한 행복나무 연구소 임혜수 소장입니다. 오늘은요, 버릇없는 아이, 말대꾸하는 아이에 대해서 긍정의 훈육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가요, 컴퓨터를 하고 있을 때 대부분의 엄마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 컴퓨터 너무 오래 한 것 같은데 이제 컴퓨터 그만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면요, 아이가요, 네, 그만할게요 라가 아니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싫은데요? 엄마는 엄마 마음대로 하면서 이렇게 말하게 되죠. 이런 아이의 반응에 대해서 부모는요, 화나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요. 그리고 놀라서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우리는 왜 긍정의 훈육법이 어려울까요? 왜냐면요, 훈육법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거나 부모가 경험한 대로 하거나 아니면 내가 당한 대로 아이에게 하기 때문에 긍정의 훈육법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요, 말대꾸하는 우리 아이, 예의 없는 우리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훈육하는지 6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럴 때는요, 아이가 말대꾸할 때는 엄마가 침착하고 차분하게 평정심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이때 엄마가 순간 화가 나서 평정심을 잃게 된다면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속으로요, 10초를 가다듬고 세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어떤 말을 하거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는 부모님이 계신데요. 이럴 때는요, 조금 10초 정도의 시간을 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되받아치는 거는 절대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 어디서 버릇없게 그렇게 말해? 너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했어? 너 자꾸만 버릇없게 그렇게 말할 거야? 너 혼나볼래? 이런 식의 대화는요, 정말 최악의 대화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식의 대화는요, 아이를 자극해서 악순환이 되풀이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가 버릇없게 말했다면 되받아치는 악순환보다는요, 제대로 말하는 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렸을 때 까까 이렇게 하면 엄마가 아이에게 제대로 말하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까까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정인이가 과자 먹고 싶다고 이렇게 제대로 말하는 법을 알려주듯이요, 아이에게 제대로 말하는 법을 알려주면 됩니다. 다음은요, 3번째입니다. 아이의 무례한 행동을 통해서 엄마는 특정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네, 엄마는요,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수많은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의 감정을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버릇없게 말하거나 또 되받아쳐서 말을 하거나 예의 없게 말하거나 이럴 때는요, 아이의 뭔가가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뭔가에 불만이 있다는 거거든요. 어쩌면 엄마가 맞는 말을 해도 나는 엄마한테 불만이 있어요. 나는 뭔가 불편해요. 라는 거를요, 버릇없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서 자기 행동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런 행동이나 말을 할 때는요, 아이가 뭔가 불편하구나. 아이가 뭔가 편하지 않구나를 알아차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어릴 때 제가 버릇없게 말하거나 아니면 조금 못되게 이렇게 행동할 때는요, 네, 아버지가 제가 좋아하는 과자를 사주셨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마음이 풀리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누군가가 나의 감정을, 내 불편한 감정을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더라고요. 네, 그때는요, 언니랑 나랑 비교하고 차별하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 싫어서 엄마가 어떤 말을 할 때 제가 버릇없게 말하거나 아니면 되받아쳐서 말을 하곤 했거든요. 이럴 때는요, 부모가 아이가 지금 뭔가가 불편하구나. 얘는 원래 예의 없고 그렇게 버릇없는 아이가 아닌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뭔가가 불편하구나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다음은요, 네 번째입니다. 아이의 버릇없는 말과 행동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아이의 감정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네,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는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걸 자꾸 고쳐주려고 합니다.
아이가 그렇게 말하면 너 그 버릇없는 말 또 할 거야? 라고 그 말에 집중을 해서요. 그 말을 자꾸만 고쳐주려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요. 부모가요. 부모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너가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매우 화가 나. 네가 그렇게 버릇없게 말하면 엄마는 너의 말을 다 들어주기가 좀 어려워. 너가 지금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엄마가 다 들어줄 수 있어. 제가 이렇게 말하면요. 어떤 부모님은요. 어떻게 아이의 말을 다 들어줄 수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해결해 준다는 게 아니라 들어준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이의 모든 감정을요. 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요. 감정도 나쁜 감정도 있고 좋은 감정도 있고 슬픈 감정 다양한 감정이 있는데요. 이런 감정을 잘 표현했던 아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부모에게 잘 말했던 아이가요. 건강한 대화를 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번째는요. 버릇없는 아이를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 네, 사랑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통제하려고 하는데요. 너 그렇게 엄마에게 버릇없게 말하면 이틀 동안 컴퓨터 못해. 너 그렇게 컴퓨터 하는 시간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너 컴퓨터 못할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게 바로 통제죠. 어떤 방법으로요? 부정적인 방법으로 통제를 하게 되죠. 하지만 통제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요,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는요, 부모가 통제해야 됩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나쁜 행동, 나쁜 말을 하거나 부모에게 말대꾸를 했을 때 엄마가 감정이 상한다는 이유로 엄마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이의 컴퓨터를 못하게 한다든지 외출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걸 극적으로 말하면 보복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는 지금 힘이 없지만 엄마는 힘이 훨씬 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딱 통제하는 겁니다. 너 이거 못해? 너 용돈 안 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말하면 약간 어른으로서 좋지 않은 약간 치사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이 이 통제를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네, 다른 거보다는요. 다른 거 다 설명해야 됩니다. 이건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이건 이렇게 하니까 안 좋고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걸린다면 부정적인 통제는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요. 아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부모님이 한번 안아주세요. 아이를. 네, 이게 갑자기 어떻게 긍정의 훈육법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아이를 안아줄 때 아이가 어색해하거나 불편해한다면 엄마와 아이가요.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조금 부족한 겁니다. 우리가 내가 싫은 사람한테는 막말하잖아요. 네, 내가 싫은 사람한테는 함부로 말하잖아요. 배려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이 또한도 어떻게 하냐면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가 아이에 대해서 평소에 사랑과 배려에 대한 표현이 좀 부족했나? 내가 아이를 배려하는 부분이 좀 부족했나? 아이 역시 엄마에 대한 배려나 사랑이 좀 부족했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요. 엄마가 아이를 이게 정말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그냥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시면서요. 우리 아이가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나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서로가 조금 부족한 건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네, 말대꾸하는 아이, 네, 나쁜 말하는 아이, 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를 위한 대화법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